오늘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상당산성에 다녀왔습니다. 청주는 도시를 둘러싼 순환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면 복잡한 도심지를 통과할 필요 없이 뻥 뚫린 순환도로를 통해 산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런닝맨 촬영지로 유명한 명암저수지도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오르막길은 내려오는 차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니 조심해 주세요. 가파른 경사를 따라 굽이진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짧은 터널을 지나 회전교차로를 지나게 되고 이어지는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남문 주차장을 만나게 되는데, 남문에서 탐방을 시작하시려면 이곳에 차를 대시면 되고, 식당가가 있는 산성마을 안쪽에도 여러 주차장이 있으니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저수지를 걷거나 서문으로 올라가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코스입니다. 저희는 남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남문을 통해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쪽에는 식당이 없는 대신 매점에서 라면이나 마실거리 등 간단한 먹거리들을 팔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너편으로는 탐방객들을 위한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그 옆으로 넓게 펼쳐진 잔디밭 너머에 산성의 성벽과 남문의 누각이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성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남문 쪽 잔디밭은 날씨 좋은 주말이면 3, 4, 5 모여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희는 주말을 피해 평일에 방문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왕 방문했다면 이런 안내문들도 빼놓지 않고 읽어주는 게 좋겠죠? 남문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올라가게끔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1월 1일이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엄청난 사람이 몰리는 핫스팟이기도 합니다. 일출을 보시려면 늦어도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차가 너무 막혀서 일출 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길 끝에 다다르면 산성의 남문, 공남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성벽에 올랐으니 누각에서 전경을 한번 감상해줘야죠. 이곳의 풍경은 봄부터 겨울까지 매 계절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게 펼쳐진 성벽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시작해봅니다. 성벽을 따라 나 있는 길은 흙길과 시멘트 포장길이 섞여 있는데, 시멘트는 군데군데 깨져 있는 곳이 많아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성벽 중간중간 잘 보존되어 있는 치성도 찾아볼 수 있고요. 남쪽 앞문이 있는 두 번째 치성까지는 이렇게 다소 가파른 경사를 따라 올라갑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경사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숨내음 가득한 풍경을 즐기며 걷다 보면 금세 두 번째 치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상단산성의 두 앞문 중 하나인 남앞문이 위치해 있고, 여기부터 멀리 청주 시내의 모습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는 다소 완만한 경사를 내려가거나 평평한 길을 지나는 쉬운 길이 이어집니다. 서문을 지나고 나면 다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하니 이곳에서 체력을 아껴두세요. 여기 태극기가 걸려있는 계단은 아래쪽 청주랜드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등산 코스를 통해 올라오게 되는 곳입니다. 청주랜드 근처에 작지만 동물원도 있고 청주박물관도 옆에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제 서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출렁다리도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 굉장히 작은 다리더군요. 이제 청주 시내의 모습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작은 산불 감시 초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소를 지나 완만한 길을 걸으며 조금만 가다 보면 금세 서문인 미호문에 도착합니다. 서문까지는 약 3-40분이면 도착하고 성 안쪽으로 난 길을 통해 식당가가 있는 산성마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상당히 가파르니 겨울철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서문을 지났으니 이제 반 정도 온 셈입니다. 여기부터 동문까지는 산길과 내리막길이 이어져 조금 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신나게 다시 시작해볼까요? 내리막길에 가기 위해선 우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죠? 계단을 타고 좁은 산길을 지나 다시 계단을 오르고 다시 산길을 오르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리게 해주는 탁 트인 풍경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오르막길이 지나면 내리막길이 나오는 법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법 아닐까요? 제멋대로 오르고 내리는 주식처럼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위아래로 굽이굽이 흘러가게 마련이죠. 근데 제 건 계속 내려가기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내리막길이 나온다고 길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파른 경사가 마지막 고비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고비만 지나면 이제 정말 오르막길은 끝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말처럼 우리도 고비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마치 기적처럼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오르막길은 끝입니다. 하지만 산은 내려갈 때가 가장 힘든 것 아시죠? 특히 이쪽은 경사가 꽤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암문을 지나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 드디어 저 멀리 동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문까지는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가끔 동문을 통해 산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초보자라면 가급적 남문 쪽으로 출발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쪽은 생각보다 경사가 심해서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동문에 도착하면 드디어 산행은 끝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동장대가 있는 곳까지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곳에서 마을로 내려가 식사를 하는 게 보편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갖고 마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에서 마을까지는 5분 정도 짧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도착합니다. 마을은 식당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어디 한 군데 맛집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상당집이라는 곳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곳은 추천하지 않고 조금 더 안쪽에 있는 화정이라는 곳을 추천합니다. 청국장 맛이야 말할 것도 없고 비벼 먹을 수 있게끔 양푼에 계란 후라이와 야채를 담아주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멋진 경치와 함께하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소화도 시킬 겸 저수지와 생태공원을 둘러봅니다. 공원은 전부 돌아보기에는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커서 다 돌아보지는 않고 일부만 잠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생태공원은 아직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잘 관리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습지도 물이 꽤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랜만에 개구리밥을 보니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 산 아래까지 보이는 공간이 전부 생태공원 부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 살짝 맛만 보고 다음에 기약하겠습니다. 습지에 사는 귀여운 오리 친구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내방죽을 따라 걷는 길은 짙은 싱그러움이 가득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봄부터 겨울까지 항상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는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다시 남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남문까지는 다시 10분 정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살짝 가파르기는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니 힘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산행이 끝났다는 게 아쉽습니다. 다음에 날씨 좋은 날 다시 한번 찾아오기로 다짐하며 오늘 여행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